밀리의 다이너는 점심시간에 늘 붐볐다. 문 위에 작은 종이 딸랑거리며 울리는 가운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비를 털어내며 안으로 들어왔다. 잭 앤더슨, 잭은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체크물의 바닥과 낡은 붉은색 부스가 눈에 들어왔다. 잭이 늘 다니던 고급 레스토랑의 차갑고 조용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인 따뜻하고 북적이는 풍경이었다. 넥타이를 살짝 고쳐매며 망설이던 잭은 식당 한쪽 구석 부스에 자리를 잡았다. 카운터 뒤쪽에서는 엠마 콜린스, 엠마가 능숙하게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엠마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환한 미소와 재치 있는 말솜씨로 손님들을 사로잡았다. 새로운 얼굴을 본 엠마는 메뉴를 들고 잭에게 다가갔다. 밀리의 다이너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엠마가 상냥하게 말했다. 뭘 드릴까요? 잭은 메뉴를 훑어보았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그냥 물만 주세요. 엠마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물만요? 파이 한 조각도 안 드시겠어요? 잭은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다.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오늘은 운이 안 따라주네요. 엠마는 잭을 잠시 살펴보았다.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구두는 닳아 있었고 넥타이는 살짝 삐뚤어져 있었다. 전반적으로 지쳐 보였다. 엠마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점심은 제가 낼게요. 잭은 예상치 못한 호의에 눈을 깜빡였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엠마는 잭의 말을 잘라 손사래를 쳤다. 게다가 샌드위치 한 개 값이에요. 세상에는 조금 더 따뜻함이 필요하죠. 안 그래요? 한동안 잭은 엠마를 바라만 보았다. 자신이 살아온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웨이트리스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잭은 낯선 따뜻함에 살짝 흔들렸다. 그럼. 고마워요. 칠면조 샌드위치로 할게요. 엠마는 주문을 넣으러 돌아가고 잭은 부스의 등을 기대며 앉았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엠마가 샌드위치와 물을 가져왔다. 여기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잭은 엠마의 명찰을 힐끔 보며 말했다. 엠마. 맞죠? 맞아요. 엠마는 미소를 짓고 다른 테이블로 갔다. 잭은 천천히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이 식당을 찾은 건 그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 다이너에 있는 엠마에게 마음이 더 끌리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잭은 계산대로 다가갔다. 엠마는 다른 손님의 계산을 마친 뒤 그를 보았다. 아주 맛있었어요. 잭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언젠가 꼭 다시 갚을게요. 엠마는 웃었다. 좋은 날 다시 오세요. 잭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게요. 가게를 나서던 잭은 문가에서 잠시 멈추어 돌아봤다. 엠마는 다른 테이블을 닦고 있었는데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포니테일이 눈에 띄었다. 뭔가 달라. 잭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며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식당 소음은 멀어졌지만 엠마의 친절함은 그의 마음에 남아있었다. 오랜만에 잭은 예기치 않은 희망 같은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다이너 문 위에 종이 다시 울렸고 엠마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제 왔던 바로 그 남자. 이번에는 비에 젖지 않은 코트를 입고 들어왔다. 잭 앤더슨은 망설이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같은 부스에 앉았다. 이렇게 빨리 다시 오다니, 엠마가 농담하듯 말했다. 어제 제가 좋은 날 다시 오라고 했잖아요. 잭은 말하며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를 쓸어넘겼다. 근데? 아직도 제가 빚진 게 있네요. 지갑 문제가 또 생겼어요.
엠마는 팔짱을 끼고 모시기는 척 웃으며 말했다. 또요? 이러다 프로 공짜 손님 되는 거 아니에요. 잭은 쓴웃음을 지었다. 발각됐네요. 엠마는 싱긋 웃었다. 좋아요. 터키 클럽 샌드위치를 버리긴 아까우니까요. 그날 이후로 잭은 규칙적으로 다이너를 찾아오게 되었다. 최소 주 2회, 늘 똑같이 칠면조 샌드위치와 물을 주문했다. 매번 지갑 얘기를 농담처럼 꺼냈지만 엠마는 귀찮아하기는커녕 여전히 환한 미소로 식사를 내주었다. 한가한 시간엔 잭이 엠마가 테이블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부부에게 파이를 살짝 더 얹어주거나 단골 손님들의 이름과 좋아하는 메뉴를 줄줄이 기억해내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살짝 내쉬는 피곤한 한숨까지. 어느 날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좀 더 오래 남아 있었다. 바쁜 시간이 끝난 후 엠마가 한숨 돌릴 틈에 잭의 맞은편 부스에 잠시 앉았다. 오늘은 여유 있네요. 엠마가 물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잭은 솔직히 답했다. 당신은 오늘도 바빴죠. 엠마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매일 바쁘죠. 돈은 저절로 생기지 않으니까요. 잭은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돈 얘기라. 엠마는 잠시 망설였지만 잭의 편안한 표정에 마음이 놓였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긴 빚이 좀 있고 남동생은 대학교에 다니는데 교직을 준비 중이에요. 똑똑한 아이죠. 누군가는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잭은 살짝 몸을 뒤로 젖혔다. 엠마가 감당해온 무게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엠마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해야 할 일이니까요. 잭은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엠마를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의 친절함은 거칠애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길러진 진짜 배려였다. 그리고 잭은 자신이 속한 세계, 돈과 명예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공허함을 느껴왔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켠에 죄책감도 몰려왔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지낸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엠마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이 비밀을 털어놓기 어려워졌다. 어느 날 오후, 잭은 늦지막이 다이너를 떠나려다가 엠마가 퇴근 후 식당 지붕이 샌다고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밀리가 지붕 수리를 몇 달째 미루고 있거든. 견적이 엄청 비싸서 쉽게 못 고치고 있대. 그날 밤, 잭은 몇 군데 전화를 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리업체가 조용히 식당에 들러 노후된 지붕을 말끔히 고쳐주었다. 며칠 뒤 잭이 식당에 갔을 때 엠마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믿기 힘들 거예요. 우리 지붕을 고쳐줬대요. 엠마가 환하게 말했다. 잭은 놀란 척 연기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밀리가 말하길 자신이 부른 게 아니래요. 분명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신가 봐요. 덕분에 살았어요. 잭은 내심 미안함을 느꼈다. 자신이 한 진님을 밝히고 싶었지만 괜히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일까 두려웠다. 또 다른 한가한 어느 날, 엠마는 잭의 부스에 잠시 앉았다. 정말 자주 오시네요. 아예 일 안 하세요. 엠마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잭은 긴장된 웃음을 지었다. 저도 일하죠. 누구나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엠마가 시큰둥한 듯 물었다. 잭은 살짝 망설이다 늘 해오던 대답을 반복했다. 사업 쪽이에요. 엠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사업이요. 꽤나 신비롭네요. 별거 아니에요. 잭은 급히 말을 돌리며 엠마의 그림 이야기로 화제를 바꿨다. 그래서 그림은 요즘도 그려요. 엠마는 의심 가득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그냥 웃고 넘어갔다. 바빠서 손도 못 댔어요.
조만간 다시 시작해보고 싶네요. 엠마가 다른 테이블로 가고 나자 잭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엠마의 미심쩍은 시선에서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날 밤, 잭은 고민에 잠겼다. 엠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까? 그러나 그녀가 받을 상처와 배신감이 두려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엠마 역시 잭을 떠올리며 혼잣말했다. 뭔가 이상해. 그는 대체 누구지? 어느 날 아침, 다이너 안으로 햇볕이 들어와 따뜻하게 식당을 비추고 있었다. 평소처럼 잭은 부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엠마가 쉬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엠마는 그에게 다가가려다 카운터에 앉은 새 손님이 잭을 가리키며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잭 앤더슨. 맞죠? 기술 분야의 천재라고 들었는데 호라이즌 시스템을 창립하신 분 아닌가요? 이런 식당엔 왜 오신 거죠? 잭은 커피 잔을 들고 있다가 얼어붙었다. 엠마도 테이블을 치우던 걸 멈추고 소스라치듯 돌아섰다. 그러자 그 남자는 계속 말했다.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100만장자잖아요. 잡지 표지에도 나왔고. 우리 형도 당신 회사에서 일해요. 잭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애매하게 웃었다. 저는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해요. 잭은 시선을 엠마에게 돌렸다. 엠마의 눈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서렸다. 손님이 떠난 뒤 엠마는 잭의 부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녀는 분노를 누르려 애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이 거짓말이었네요. 잭은 고개를 들고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답했다. 엠마, 내 말 좀 들어봐요. 당신, 100만장자였군요. 기술 기업을 세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매번 내가 점심값을 내게 했어요. 왜 그랬죠? 지갑이 없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엠마의 눈에는 분노가 일렁였다. 잭은 침착하게 변명했다. 거짓말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엠마는 쓰게 웃으며 쏘아붙였다. 말하지 않았다고요? 난 당신이 정말 형편이 안 좋은 줄 알고 샌드위치 하나도 기꺼이 사줬는데 당신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이었네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잭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엠마의 시선을 마주쳤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늘 돈만 보는 게 싫었어요. 오로지 그 부분만 관심을 두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자체를 봐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엠마는 울음을 삼키듯 떨리는 목소리였다. 내 호의가 진심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날 시험해본 건가요? 무척 모욕적인 일이에요. 잭은 다가서며 애원하듯 말했다. 그렇게 이용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점점. 당신을 알면 알수록 나도 어쩔 수 없이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늦었네요. 엠마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난 당신을 믿었는데. 그리고 엠마는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다. 잭은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었다. 떠나가는 엠마의 뒷모습과 함께 문 위에 종이 울리는 소리가 텅 빈 가슴을 파고들었다. 엠마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잭과 함께 나눈 대화, 웃음,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배신감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라 믿고 마음을 열었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라니 자기가 바보 같았다. 그날 밤, 엠마는 좁은 아파트 안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은 채 멍하니 있었다. 원래 그림을 그리려 준비해둔 캔버스는 텅 빈 채로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다. 한편 잭은 고급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가 되기 싫었던 것만 번지르르한 인물을 떠올리게 했다.
잭은 엠마의 말들을 곱씹으며 깊은 후회에 빠졌다. 그는 사랑과 진심을 원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잭은 엠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엠마, 미안해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통화를 끊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잭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말만으론 안 될 일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엠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잭을 피했다. 다이너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엠마는 잠시 쉬고 있다고만 했다. 잭은 이전처럼 부스에 앉았지만 그곳에는 이제 엠마도 편안함도 없었다. 잭은 식지 않은 칠면조 샌드위치를 앞에 두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이대로라면 그녀를 영영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점점 커졌다. 회사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잭은 눈길조차 주지 못했다. 오직 엠마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준 진정한 호의와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자책했다. 결국 잭은 결심했다. 엠마를 위해 뭔가 해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우선 자문을 구해 재정 관련 전문가에게 연락해 엠마 아버지의 남은 빚을 정리하도록 했다. 엠마가 너무 오래 안고 있어야 했던 짐을 없애주고 싶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지원해온 한 재단을 통해 엠마의 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론 동생의 성적과 능력을 기준으로 서류를 꾸렸고 잭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했다. 이 모든 건 엠마를 구슬려 자기 곁에 두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그녀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잭은 엠마가 언젠가 작지만 아늑한 미술 작업실을 갖고 싶다고 말했던 걸 기억해냈다. 그는 최고급 미술 도구우붓, 캔버스, 물감 등을 잔뜩 구매해 다이너로 보냈고 손수 쓴 편지를 넣었다. 엠마, 당신의 친절함은 잭에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도구들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길 바라요. 당신은 어떤 성공이든 누릴 자격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어느 고마운 친구가. 며칠 후 다시 일터로 돌아온 엠마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큰 상자를 건네받았다. 동료들이 둘러싸는 가운데 상자를 열어보니 정성스러운 미술 도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누가 보낸 거지? 누군가 물었지만 카드에는 이름이 없었다. 엠마는 카드 내용을 2번이나 읽으며 심장이 쿵쿵 뛰었다. 바로 잭이라는 느낌이 왔지만 감정이 복잡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엠마는 우편함에서 은행 서류 한 통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빚이 전부 탕감되었다는 통보였다. 그리고 그날 밤 동생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따르면 장학금 제안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것이다. 엠마는 서류와 미술 도구를 품에 안고 생각에 잠겼다. 이건 분명 잭의 짓이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그녀와 가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화나고 슬펐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며 감사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엠마는 우편함에서 또 다른 초대장을 발견했다. 우아한 디자인에 전시회 장소가 적혀 있었다. 재능, 회복력, 그리고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자리라고 쓰여 있었다. 망설임 끝에 엠마는 그 자리에 가보기로 했다. 갤러리에 도착한 엠마는 숨이 턱 막혔다. 벽 가득 걸린 그림들은 모두 자신이 그린 것이었다. 식당 뒤편이나 작은 노트에 스케치만 해두고 미완성으로 남겼던 작품들이 온통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엠마의 가족, 동료, 단골 손님, 이웃들까지 그녀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잭은 가장 중앙에 서 있었다. 긴장된 눈빛으로 그러나 분명한 결의가 담긴 표정으로 엠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엠마가 잭에게 다가서자 잭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그렇죠. 잭은 갤러리를 가리켰다. 당신이 가진 재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당신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당신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엠마는 전시된 자신의 그림들과 이를 감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잭의 진심 어린 시선을 번갈아 보았다. 잭은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거짓말을 한 건 정말 미안해요.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날 돈이 아닌 사람 자체로 봐주는 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오히려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엠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잭, 난 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린 게 속상했던 거예요. 날 무슨 시험 대상으로 삼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잭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연히 쉽게 용서되지 않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제 진심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을게요. 엠마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가 작게 웃었다. 눈물은 여전히 그렁그렁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이전과 달랐다. 잭, 당신은 정말 거창한 이벤트 하나는 최고로 잘하네요. 그렇지만 난 서서히 내 마음을 열어야 할 거예요. 잭은 안도하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걸로 충분해요. 갤러리 안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알듯 모를 듯 지켜보고 있었고 어딘가 화해의 기운이 맴돌았다. 그 후 몇 달 동안 잭은 엠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다. 엠마 역시 시간을 두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잭은 작품 재료를 고르러 함께 가기도 하고 작업실 후보지를 찾아다니며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 지역 예술 후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었다. 엠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잭이 천천히 보여주는 헌신과 겸손함에 조금씩 마음이 녹아내렸다. 함께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 엠마가 잭의 서투른 붓 놀림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잭은 웃으며 답했다. 안 되면 내 조수로 나중에 써줘요. 엠마는 미소 지었다. 우리 좋은 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침내 엠마의 꿈이었던 아늑한 작은 미술 작업실이 현실이 되었다. 환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자리까지 마련했다. 개업식 날, 잭은 엠마 곁에서 함께 손님을 맞이했고 식당 단골 손님부터 엠마의 가족, 이웃까지 많은 이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행사가 끝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무렵 잭이 엠마에게 잠시 남아달라고 부탁했다. 무슨 일이에요? 엠마는 잔잔한 미소로 물었다. 잭은 그녀를 스튜디오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그리고 작은 테이블 위에 노인 직접 칠한 나무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자에는 엠마가 그린 호수 위의 일출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그림이었다. 잭은 상자를 열어 안에 담긴 반지를 보여주었다. 엠마, 잭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온 세상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게 손을 내밀어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줬어요. 그 은혜와 마음을 난 평생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느껴요. 그리고 잭은 진심을 담아 무릎을 살짝 꿇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앞으로도 보여주고 싶어요. 평생 함께 해줄 수 있나요? 엠마는 눈물을 머금은 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앞으로 점심은 평생 제가 살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결국 두 사람은 몇 달 뒤 작은 스튜디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거칠애보다는 의미와 사랑이 가득한 자리였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재계 사업 파트너들까지 어느 누구도 낯설지 않게 어우러져 있었다. 결혼식에서 첫 춤을 추는 두 사람을 바라보는 이들의 얼굴엔 기쁨이 넘쳤다. 은은한 조명 아래 엠마는 잔잔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 덕분에 진짜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친절과 사랑 속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잭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덕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날 진심으로 봐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잭은 엠마를 부드럽게 회전시켰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밝게 비췄다. 모두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축하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연결, 그리고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스튜디오 벽 한편에는 호수 위에 일출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영감을 주고 또 영감을 받자. 친절의 힘을 기리는 헌정. 잭과 엠마의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진정한 부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과 따뜻함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구독하셔서 사랑과 연대, 인간미가 가득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